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시간은 교재 91페이지에 있습니다. 91페이지에 39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전에 대해서도 매년 나오죠.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 1번 개공은 이전 전에 중개사무소를 관할한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고. 2번 법 개공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죠.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3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 협회에다 통보해야 된다. 맞죠? 정답은 3번.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할 사항은 우리가 등록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공이 증가가 된 등록증 교부한 사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사실, 그 다음에 개공이 감소된 사실로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한 사실과 휴업 폐업 신고받은 사실, 그 밖에 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것과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받은 사실 총 6가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이 협회에다 통보한다는 거 맞죠? 답은 3번. 4번 질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에 등록관청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하죠. 5번 업무 정지 중인 다른 개공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할 수가 있다? 없다 했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봅니다. 개공의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휴업 중에는 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있습니다. 현업 중이건 휴업 중이건 사무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다른 개공이 아닌 사무소로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겠고 3번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가 있죠? 맞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그렇지만 등록관청은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없고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공의 사무소를 이전할 수가 있다? 없다 라고 해야죠. 5번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등록 기준 미달되기 때문에 등록 취소할 수 있다죠. 사무소는 이전했으면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전 신고를 10일 이내 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이전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전에 간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 또는 준공검사 등을 받지 않은 건물로 이전했을 때 예를 들면 가설 건물, 불법 건물로 이전했을 때는 등록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다. 41번 문제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전 신고를 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바르게 표시한 것, 기억번. 개공은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전 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고 4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행해야 되겠고 디귿번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지역 외니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겠죠. 1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한 개공은 10일 이내에 종전의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아니죠.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다 틀렸으니까 1번이 되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공의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 모두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만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전에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해야 합니다.
2번 중개사무소를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제출받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를 기재사항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등록증 재교부해야 되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3번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는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맞죠? 사무소를 관할지역 외로 이전했으면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의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이전해간 개공에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세 가지 종류의 서류를 송부해 줘야 되죠.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전 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두 번째는 처음 등록 신청할 때 제출받았던 그 등록 신청 시 제출받았던 서류, 세 번째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 세 가지 서류를 지체 없이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 주기 때문에 3번 질문처럼 최근 1년간 행정처분한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는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 주는 서류에 해당하는 거 맞죠? 답은 3번이죠. 4번 관할을 달리하여 분사무소 이전한 경우 그 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분사무소는 관할지역 내로 이전했건 관할지역 외로 했건 무조건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한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이를 이전 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행정처분하고 끝입니다. 행정처분에 따른 사실을 종전의 등록관청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44번 문제. 중요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된 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경우로 모두 명시된 것. 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거. 세 가지가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죠. 이폐치라고 했습니다. 이전 신고한 경우, 폐업 신고한 경우, 취 등록 취소한 경우. 세 가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기업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한 경우 해당하고 니은번 폐업 신고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디귿번 취업 신고한 경우에는 간판 철거 의무가 없으며 리을번 등록 취소 처분받은 경우에도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미음번 업무정지 처분받은 경우에는 간판 철거 의무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인데 밑에 정답은 4번이라고 되는데 그걸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44번의 정답은 4번이 아니라 3번으로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답 3번입니다. 해설은 맞으니까 정답만 4번을 3번으로 고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 봅니다. 등록관청이 간판 철거 명령하지 않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될 사유인 이폐치 세 가지입니다. 이전 신고한 경우, 폐업 신고한 경우, 취 등록 취소 처분받은 경우는 개공은 스스로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고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하지 않았을 때는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전 신고한 후 간판 철거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 명령하지 않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97쪽에는 이제 인장 등록의 문제인데요.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인장 등록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6번 문제 봅니다.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는 소속공인중개사도 역시 업무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소속공인중개사도 등록관청에 인장 등록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 의무 없습니다. 2번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맞죠?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처음 인장 등록 시기는 업무 개시 전이에요. 다만 등록 신청할 때 또는 고용 신고할 때 인장 등록 신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였을 때는 개공이건 소공이건 변경한 날부터 7일 내 변경 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장 등록과 변경 등록은 등록관청을 방문해서 해도 되고 전자문서로 인장 등록 해도 되고 변경 등록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맞죠? 개공 중에서도 공개공과 부개공 그리고 소공은 인장 크기 규격 제한이 있죠.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법개공은 인장 크기 규격 제한이 없습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인사의 분사무소 사용하는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된다. 아닙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으로 등록을 하거나 또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을 해도 되고 법인의 인장으로 등록해도 되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4번이죠. 5번 법인인 개업공인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맞죠? 법인인 개업공인사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인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법인인 개업공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개공으로서 공개공, 부개공, 소공은 인감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장등록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7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개시한 후 지체 없이 인장 등록해야 된다. 아니죠.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해야죠. 2번 소공에 대한 인장 등록은 고용신고를 하는데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인장 등록 및 등록 인장의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있다라고 했었죠. 방문해도 되고 전자문서로 해도 됩니다. 4번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된다. 아니죠.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5번 거래계약서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그 서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합니다.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서면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인장 등록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한다. 아니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합니다. 2번 개인인 개공 즉 공개공과 부개공을 말하죠. 여치 개인인 개공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장 등록을 가름하는 개공은 법개공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따릅니다. 3번 소공은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15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아닙니다. 7mm 이상은 맞지만 15mm가 아니라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겠죠. 4번 법개공의 경우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맞죠? 정답 4번. 5번 소공이 거래계약서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다.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는 건 맞지만 등록관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개공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고 소공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을 때는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문제. 틀린 것만 체크합니다.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 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아니죠. 개공이건 소공이건 전부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 문제 한번 볼까요?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법개공은 법인 대표자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틀렸죠? 법개공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닙니다.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7, 31은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크기 제한도 없습니다.
2번 소공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으로서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크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공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할 의무는 없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와 공개공과 부개공은 자신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인장을 등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 아니라 자신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인장으로서라고 해야죠. 대신 크기는 7mm 이상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크기 제한은 있습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한 때는 지첩이 중개행에 사용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다 틀렸죠. 업무 개시한 때가 아니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해야 합니다. 4번 개인인 개공의 인장 등록 및 변경 등록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가름한다. 안 됩니다. 인감증명서 제출을 가름하는 것은 법개공만 해당하고 공개공, 부개공, 그 다음에 소공은 인장등록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장등록하고 인장등록한 다음에 등록한 인장이 변경됐을 때 그 변경 등록하는 방법은 등록인장 변경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에 따릅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거래 계약 내용이 작성되지 않은 서식에 개공이 미리 날인하여 주고 이를 이용해서 중개보존이 혼자 중개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개공이 중개보존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2번부터가 이제 휴업, 폐업 등의 이제 신고 의무 내용 문제를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1번, 52번 문제 봅니다. 5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2개월에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휴업 신고는 3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 신고 의무가 있고 등록 후 3월이 초과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을 때만 휴업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후 3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한다면 휴업 신고 의무도 없고 또한 3개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하지 않고 휴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2번 취약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본래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하게 됐거나 취학하게 됐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6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3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휴업 신고할 때와 폐업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기 때문에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휴업 신고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 기간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재개한다든가 할 때 휴업 기간 변경 신고와 재개 신고, 이 재개 신고와 변경 신고 두 가지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맞죠? 4번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한 달 내에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간판 철거는 2패치라고 했죠. 그래서 폐업 신고한 경우에도 간판 철거해야 되는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폐업 신고했으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될 것입니다. 틀린 거 답 4번이죠. 5번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공의 휴업 신고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개공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죠. 옳은 지문이네요. 2번 개공이 휴업 신고하고자 하는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때 등록증이란 원본을 말합니다. 디귿번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한 때는 개공은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된다. 간판 철거 의무 없습니다. 간판 철거는 2패치라고 했죠.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처분받은 경우. 따라서 휴업 신고한 경우와 업무 정지 처분받은 경우에는 간판 철거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두 개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54번 문제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휴업, 폐업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맞죠? 폐업을 하고자 할 때 폐업하기 전에 미리 폐업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업한다는 것은 사무소를 없앤다는 건데요. 사무소 없애기 전에 먼저 폐업 신고를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맞죠? 이번 법인이 해산한 때는 대표적이었던 자가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해야 된다. 아닙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했거나 법인인 개업회사가 해산됐을 때는 사망 해산과 동시에 등록의 효력도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폐업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폐업 신고할 의무 없어요. 사망, 해산은 폐업 신고 의무가 없다. 이유는 사망, 해산 즉시 등록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업 신고 의무가 없다. 그렇지만 등록관청은 나중에 별도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반드시 해야 하겠죠. 정답 2번입니다.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 초가 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되죠. 맞습니다. 이 신고를 휴업신고로 갑니다. 4번 3월 이하의 휴업의 휴업을 여기서 휴업의 요거 세 글자를 지우세요. 휴업이 두 번 나왔네요. 그래서 3월 이하의 휴업의 요걸 지우시고 다시 읽어봅니다. 4번 3월 이하의 휴업을 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이 법상 제재받지 않습니다. 맞죠? 3월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 할 때만 미리 신고 의무가 있고 3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받지 않습니다. 4번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 즉시 반환을 해야 되겠죠. 맞고요. 정답은 틀린 거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폐업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가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 원본 첨부해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죠. 맞죠? 답은 1번이네요. 네. 2번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한 때는 지체 없이 재개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재개한 때가 아니라 재개하고자 할 때는 재개하기 전에 먼저 재개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3번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니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고 4번 휴업 중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할 수 없다. 폐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업 중에도 폐업할 수 있고 휴업 중에도 폐업할 수 있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법개공은 분사무소별로 휴업 폐업할 수 없다. 있습니다. 분사무소별로 따로따로 휴업 폐업하는 거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 문제 보겠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일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재개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2번 개업공인사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신고 의무 없습니다.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만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4번 개업공인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니죠.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고 4번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다른 개공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습니다. 휴업 중에도 등록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휴업 기간 중에 다른 개공에 소속할 수도 없고 휴업 기간 중에 또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5번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가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 취소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 휴업 기간 중에 재등록한 개공 같은 경우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신고 전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가지고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도 할 수 있고 업무 정지를 할 수도 있는데 등록 취소를 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왜 폐업을 했는지 폐업의 사유, 얼만큼 폐업했는지 폐업 기간 이런 걸 다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7번 문제. 틀린 것만 찾아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건데요. 2번이 틀렸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및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그랬죠. 휴업 신고할 때와 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합니다. 등록증 원본이 인터넷을 통해서 송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휴업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고 재개 신고와 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8번.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기억번. 개업공인중개사 A는 한 달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처분 받을 리가 없죠. 틀린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면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겠지만 한 달간의 휴업은 신고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3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 의무가 없어요. 과태료 처분 받을 리 없습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개공 B는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1년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후 1년간의 휴업기간 변경 신고했다. 맞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고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휴업기간 변경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죠. 니은번 맞고 디귿번. 개업 공인중개사 C는 질병에 의한 요양으로 9월에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땐 6개월 초과에 휴업할 수 있기 때문에 맞죠. 1번 개공 D는 폐업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여 20만 원 과태료 져졌다. 맞습니다. 휴업, 폐업 등의 신고를 미리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도 대통령령에서는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 신고를 미리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2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결국 옳은 설명은 니은, 디귿, 리을 3개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죠? 맞네요. 답은 1번. 2번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없죠. 3번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4번 휴업한 중개업에 대하여 휴업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재개신고 없이 중개업을 재개할 수 있다? 재개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휴업 신고할 때 이미 등록증 반납했죠. 그래서 휴업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별도의 재개신고 없이는 중개업을 재개할 수 없고 재개하기 전에 먼저 재개신고하여 등록증을 찾아와야 됩니다. 5번 휴업 신고한 개업공인사는 반드시 휴업기간이 만료되어야 중개업을 재개할 수 있다? 아닙니다. 휴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스스로 신고이기 때문에 휴업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재개 신고하면 언제든지 휴업기간 중에도 재개 신고하고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휴업기간이 만료되어야지만 재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60번과 61번 문제는 두 문제가 동일한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60번 문제를 풀고서 61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럼 60번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휴업과 업무정지 처분을 비교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2번 따라서 휴업 신고한 경우 휴업기간이 만료되어도 등록증을 찾아야죠. 그래서 재개 신고를 해야지만 업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별도의 재개 규정이 없습니다. 업무정지 처분받아도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별도의 재개 신고할 필요 없이 업무 재개하시면 됩니다. 그런 지문이에요. 3번 휴업 중 업무정지 기간 중 이중 소속 이중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휴업 중이건 업무정지 기간 중이건 등록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계공에 소속할 수도 없고 또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4번 휴업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공은 그 기간 중에 폐업 후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공은 그 기간 중에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휴업한 개공은 휴업 기간 중에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5번 휴업 신고 사항과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은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하는 사항 맞죠? 예. 결국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61번 문제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동일한 유형의 문제고 그리고 설명 자체를 제가 휴업 중과 업무 정지 중에 대한 내용을 해설 60번 문제 해설을 상세히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해설도 한번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좀 내용 자체가 쉬운 등 내용 등이기 때문에 106페이지까지 있는 내용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108쪽에 있는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하겠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수업할 내용은 어디까지 할 예정이냐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책임에 관련된 내용까지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용은 문제집으로서는 165페이지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65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이제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좀 많이 내가 이 정도 문제는 가볍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애쓰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뵐까요? 고맙습니다.